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난세지 영웅,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뜻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큰 공을 세우는 영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웅이 되는 조건에는 경력이나 이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2명의 햇병아리 수습사무관이 세계적 언론사들에게까지 보도가 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전 세계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의 이번 사태 대응에 경험을 얻고자 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럽보다 먼저 이번 사태의 확산을 겪으면서 방역 및 치료 과정에 대한 많은 경험과 임상 자료를 갖고 있어 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현 사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 영문 소책자가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전달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의 현사태 대응 조치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자료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세계가 극찬한 한국의 방역 체계는 최전선에서 희생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인데요. 한편으로 이런 한국 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데는 수습사무관 2명과 국제통 과장 등 3인방의 숨은 공로도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은행, 막타, 디옵 인프라 담당 부총재의 요청으로 한국의 이번 사태 현황과 방역 및 경제 대응 조치가 담긴 34페이지 분량의 영문 소책자를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기재부는 세계은행에 보낸 이 자료를 현지 재경관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번 사태 피해가 확산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에도 배포했으며 이 자료는 주요 상하원 의원,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피터슨 연구소와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도 배포되었습니다. 100여 개 국가에서 그토록 원하던 한국의 이번 사태 대응 방법과 방역 노하우의 핵심 사항들이 수록된 자료가 세계 각국과 주요 기관들에 전달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발빠른 정부의 대응도 빛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계은행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노하우 문의 요청으로 기재부가 대응 방안을 담은 영문 자료를 하루 만에 완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책자가 완성된 데에는 그만큼 상황이 촉박한 상황이라 빠른 배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막타 디옵 세계은행 부총재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국제차관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 봉쇄 조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대응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대한민국의 경험을 질병 대응에 취약한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공유해주세요. 개별 국가에 별도 요청이 있다면 양자간 협력도 제공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외국에서 한국의 현사태 대응 방안을 찾고 있지만 참고할 만한 영문 자료가 없어 기재부 개발금융국이 즉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국내 자료를 모아 하루 만에 만들어 34쪽짜리 영문 팜플렛을 완성하여 세계은행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급박한지라 단시간 안에 자료 수집부터 집필, 인쇄까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이 소책자는 기재부 개발금융총괄과에서 일하는 2명의 햇병아리 수습사무관 박준석, 이현지 씨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초안을 쓰고 개발금융총괄과장이 영문 감수를 총괄해서 하루 만에 뚝딱 만든 자료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수집부터 집필, 영문 감수까지 하루 만에 이루어져 책자가 제작되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그체 그거 하루 만에 만들었으니까 내용도 엉성하고 대충대충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 책자는 이번 사태의 확산 현황, 한국의 보건 및 검역 조치, 한국의 비상경제 대응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현 사태 대응의 핵심은 신속성, 빠른 검사와 접촉 경로 추적 및 엄격
신속한 치료, 민간 협력과 시민의식 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짧지만 핵심만 요약해 간결하게 지적한 책자로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이 협력해 이 책의 내용대로만 대응해준다면 한국처럼 성공적인 방역과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해당 책자의 내용은 실제로 세계적 언론사인 미국 뉴욕타임즈와 ABC 방송 등에 소개되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에 교과서 같은 국가로 각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과제이므로 한국의 경험과 대응 조치를 공유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특히 외국에서 관심이 높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대응 등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지원 요청했던 이번 사태 진단키트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에 사전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산 3개 진단키트 제품에 대한 미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FDA 사전 승인 획득에 따라 해당 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진단키트의 미국 공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진단키트 지원에 대해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은 미국이라며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에 요청한 상태라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도 우리를 입국 금지하지 않고 통화스와프도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간 통화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외교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해당 업체들과 협조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마저도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더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 현재 117개국이 방역물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방역물품 수출 요청국이 31개국, 인도적 지원 요청국이 30개국이 있고 두 가지 모두인 국가는 20개국으로 총 81개국이며 민간 차원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36개국으로 모두 합쳐 117개국이라고 전했습니다. 진단키트는 현재 가장 많은 여유가 있고 한국산 진단키트는 6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고 36만 건의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누적되었다면서 타국 제품에 비해 해외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진단키트가 불티나는 구애를 받고 있지만 중국의 사정은 많이 다릅니다. 체코 언론은 중국산 검사키트를 받았더니 80% 가까이 오류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체코 모라비아 실레지아 주에서 사용된 신속 항체 검사키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스트라바 대학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불행하게도 오류율이 너무 높았다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더 많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키트에서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나왔는데 전통적인 검사 방법으로 이 검사 키트의 오류 여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산 키트는 격리가 거의 끝나가고 이전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얀 하마책 체코 내무장관은 같은 날 트위터에 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며 적용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속 검사 키트는 감염이 얼마 동안 진행된 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직 보건부 장관이 트위터에 설명한 내용을 인용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염 초기에는 전통적인 PCR 검사가 더 적절해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지만 사실상 이 중국산 신속 진단 키트가 감염 초기에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적합지 않다는 점을 역으로 인정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검사 키트를 중국에서 샀다고 짜증이 날 대로 난 상태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스페인이 중국으로부터 긴급 수입한 검사 키트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심지어 무허가 제품까지 받았다고 스페인의 언론 매체 엘문도가 보도했습니다. 엘문도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부가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신속 검사 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산 검사 키트의 감도가 8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30%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마드리드의 보건 관계자는 그 검사는 가치가 없으며 너무 많은 거짓 음성 결과를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통적인 유전자 검사인 PCR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던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중국산 신속 검사 키트를 사용해 검사해봤더니 음성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스페인에서도 엉터리 진단 키트로 분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페인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스페인 보건부가 구입한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 중에 하나인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심지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스페인에 허가를 받은 공급자 리스트를 제공했는데 여기에서 이 회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중국 국립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다고 중국 대사관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실바도르 이하 보건장관은 중국과 총 4억 3,200만 유로 규모의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550만 개의 검사 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이에 앞서 22일 64만 개의 검사 키트를 우선 보급하고 모두 9,000개를 마드리드에서 먼저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당국은 이 검사 키트는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공급받은 9,000개 모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보건부의 신중함 덕분에 이 진단키트가 전국적으로 대량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받은 키트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스페인 야당은 즉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 사실을 몰랐는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총리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비난했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매일 15,000건에서 2만 건의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하를 완화할 수 있는 신속 검사 키트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중국산 테스트기를 반송했으며 새로운 신속 진단 키트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진짜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엉터리 진단 키트나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응책자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로 배포하고 있잖아요. 이제 유럽, 미국 등 상태가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모범 사례로 극복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올해 개최 예정지였던 도쿄올림픽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목표였던 부흥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준비 작업을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야후재팬에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세컨드 웨이브로 인해 IOC가 일본 정부와 올림픽 운영에 관여하는 광고사 덴츠에게 취소를 권유할 예정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것을 묘안으로 생각했다는 내용도 함께 게재됐는데 해당 기사를 본 일본 국민들은 극혐을 했죠. 대체 무슨 묘안을 냈길래 정부에게 굽신거리며 순종적인 일본 국민들이 저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또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까지 병행한다는데 결국 인간성을 저버린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사에선 11월 중순쯤 바흐 IOC 위원장이 스가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고 만약 그때까지 유럽의 감염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스가 총리에게 직접 취소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만둘 생각이 없고 오히려 다음 도쿄올림픽에 대한 깜짝 플랜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향후 올림픽 유치 레이스의 재출마에 2032년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표명한다는 것. 향후 올림픽은 2024년은 파리, 2028년은 LA로 결정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아직 개최지가 결정되지도 않은 2032년 개최지를 자신들이 재유치하겠다는 무대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런 계획에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왜 자꾸만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재유치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해관계지만 개최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은 강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까지 일본에서 개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외에도 빨리 개최 중지 결정을 내려라. 그만 세금 낭비해라. 이런 일에 지출할 돈이 있다면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켜라. 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죠.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데요.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83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은 취소해야 한다가 23%, 추가로 연기해야 한다가 25%로 총 전체 응답자의 48%를 차지했죠. 반면 예정대로 내년 여름에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은 40%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론이 뭐라고 해도 올림픽 관람객 수용과 관련해 자국민들을 상대로 흡사 인체 실험을 떠올리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코로나로 죽나 경제가 무너져 굶어 죽나 매한가지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야구장 관람석 80%를 가득 채우는 실험을 실행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은 경기의 관중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했지만 이 실험을 통해 특별하게 입장 제한을 80%로 완화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비말 확산, 관람객 행동 패턴 등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는 실증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실험은 지난 30일부터 어제였던 1일까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스와 한신 타이거스의 3회 연속 경기를 활용했죠. 당시 입장객의 양해를 얻어 좌석이나 방문 정보 등을 등록한 후 나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메신저 라인 등으로 통지하는 것도 실험에 포함됐으며 경기 종료 후 출구나 인근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람객이 구역별로 순차 퇴장하도록 안내방송 등을 실시했죠. 하지만 아무리 지붕이 없는 경기장이더라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니키 요시히토 쇼와대 개건 교수는 올림픽을 의식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는 실적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실험을 전해들은 우리 네티즌들도 올림픽에 목숨 걸고 이따위 실험에 국민들을 동원하냐, 마루타를 국민의 생명으로 하는 거냐며 비윤리적인 실험을 분노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눈치를 보긴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오는 10일부터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입장권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따르면 입장권은 올림픽 448만 장, 패럴림픽 97만 장이 판매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만약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더라도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대비해 관객 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환불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상 현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취소가 예감되는 환불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역시 취소도 해본 놈이 잘한다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로 일본은 과거 올림픽을 취소한 사례가 있죠. 때는 1940년으로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이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보이콧의 움직임이 보이자 취소한 겁니다. 그 당시 도쿄올림픽 대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올림픽 역시 지속 중이던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취소됐죠. 일본은 같은 해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유치권마저 박탈당했는데요. 박탈된 유치권은 스위스를 거쳐 독일로 넘어갔지만 올림픽 개최 몇 달 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과거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올림픽과의 인연이 없었죠. 하지만 자신들의 과거를 무시해버리는 게 종특인 일본은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꼼수와 억지로 올림픽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을 포함한 지구촌 사람들도 모두 일본이 올림픽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일본의 2020 하계올림픽의 취소가 거의 공식화되어가는 분위기에 눈치 없고 뻔뻔한 일본 정부는 IOC에 재유치를 하겠다며 2032년 올림픽 유치권을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2032년 올림픽은 아직 개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2월 11일에 개최 신청지 목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입후보를 공식화한 곳으로는 인도, 독일, 이집트,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서울이 북한의 평양과 공동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뜻을 모은 남북한은 지난해 2월 IOC와도 함께 공동 개최를 논의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 개최는 세계 평화에도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또 바흐 위원장은 제15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이 평화로운 미래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OC는 스포츠를 통한 보편성과 연대 포용 지속 가능성 등 올림픽 어젠다 2020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어젠다 2020의 모범적인 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92개국의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한 평창올림픽은 쏟아지는 올림픽 신기록과 선수들의 열정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면서 대회 운영과 흥행에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또 선수촌과 경기장 시설에 관련해서도 IOC 선수위원장인 엔젤라 루제로는 굉장히 좋은 대회라며 선수들이 모두 만족해했다고 극찬했죠. 캐나다 매체 더스타의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도 평창올림픽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올림픽 흥행으로 연관 산업들의 매출도 증가했었는데요. 그 일례로 코레일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서울 강릉 간 KTX 이용객이 급증했고 특히 당일치기 관람객이 늘면서 지난 주말 탑승률이 80%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편의점의 매출도 들썩였죠. CU는 개막식이 열린 지난 9일에서 11일 오후 6시에서 10시에 주류, 스낵, 간편식품 등 주요 상품의 매출이 전주 대비 2자릿수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근래에 한국이 개최했던 올림픽이 크게 성행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투하는 일본은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서라도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의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때문에 설사 올림픽을 강행해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재건과 부흥의 올림픽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